정치 이야기 좀 가볼게요. 개혁신당 전원 희망상임위 안착, 민주당의 범야권, 아군 확보 전략, 이준석 천하람. 참 꼴보기 싫으네요. 네.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이 모두 국회 원구성에서 각자 희망한 상임위원회 배정이 됐습니다. 192석 범야권을 챙겨 향후 특검 정국에서 아군을 확보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대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 허은하 대표가 소속 의원 3명의 상임위 배정을 묻는 질문에 잘 받았다, 만족한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기재위 그리고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 같고요.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보건복지위, 이준석은 가방위 그리고 예결위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좋은데 좋네. 허은하가 제가 이재명 대표 예방했을 때 가방위는 민주당에서 핫해서 절대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배려해준 것 같다. 천하람 운영이 배정되면서 개혁신당 전날 요구한 운영이 비교섭단체 복 1석도 확보했어요. 운영위를 우원식 국회의장에 비교섭단체 2석이 있는데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 위성정당을 배분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민주당 위성정당은 비교섭단체로 치지 마라. 이러면서 요구를 했는데 들어준 거예요. 전략이죠. 전략적 고려. 박창대 원내대표가 묻지마 거부권에 국회 입법권이 침해되고 있다. 범야권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 그러니까 천하람이 이런 얘기 했었죠. 박찬대에게 최상범 특검법 합의 처리해 줄 테니까 국민의힘의 법사위 돌려주자. 개소리를 합니다. 자, 그럼 개혁신당을 이렇게 챙겨주는 게 의미가 있냐? 의미 있습니다. 개혁신당은요, 우리 편 아니죠, 당연히. 근데 얘네는 국힘을 다시 접수하고 싶어 해요. 국민의힘 지금 상황이 난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이 무기력한 국민의힘이 쓰러질 때 자기들이 치고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5월 동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들끼리 뭔가를 할 수 없어. 그러면은 민주당하고 적당히 같이 가야 될 것들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당하고 각도 당연히 세워요. 근데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각 세울 일이 없죠.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각 세울 일이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개혁신당은 야당이 야권이니까 우리가 잘 보듬자 이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같이 갈 곳은 같이 가줘야 되는 거예요. 요 3표밖에 안 되지만. 번번이 민주당이 뭐 하려고 하면은 반대할 거야. 얘네들 민주당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얘네들은 어차피 국민의힘으로 다시 기어들어갈 생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금 주류들이 무너지면 그거 접서로 들어간다. 얘네들의 꿈은 그거예요. 그러려면 윤석열하고 어떻게든 각을 세워야 되고 이 정부가 무너지는 게 자기들한테도 나아. 그러니까 몇 가지 사안은 민주당하고 뜻을 같이 하는 방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챙겨주면서 다독여 놔야 돼. 그게 정치죠. 정치입니다. 자, 민주당이 이렇게 전략도 잘 세워요. 이런 것이 불만인 분들도 계실 텐데 현실은 현실이니까 믿는 거 아니야. 개혁신당을 왜 믿어? 안 믿어. 믿을 필요도 없고 얘기했지만 이 인간들은 다시 국민의힘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 특검법 여기에 찬성 카드로는 무조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은 같으니까. 민주당이 뭐 25만원 국민 지원금 하자 개혁신당 찬성할까요? 안 해요.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윤 정권이 무너지는 거 이거는 할 수 있어. 대표적으로 특검법이죠. 특검법 재의결 왔을 때 192석은 일단은 모아야 돼. 그래야 국민의힘에서 8개 이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8명만 이탈하면 재의결도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여기는 뭉쳐놔야 돼. 탄핵을 반대하든 뭐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 건 상관없어. 일단 특검법부터 가야 되니까 필요해. 전략적으로 이거는 현실에 맞춰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현충원 친일파 파묘 법적 근거 마련한답니다. 김용만 의원, 김구중 손자. 이거 시원하네. 민주당이 참 잘 뽑아놨더니만 선거 잘하니까 이렇게 좋아.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묘지법 국가유공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훈법 일부 개정 법률, 친일파 2장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요.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것을 결정된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가 직권으로 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충원에 묻혀있는 친일파들을 파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를 안장대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인데 또 상훈법상 친일 반민족 행위란 것을 결정된 사람의 서훈을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을 시켰어. 내용을 보니까 고민하는 적이 꽤 많습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국립묘지법이 통과돼 친일 반미적 행위자의 이장을 결정한다 해도 국가유공자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 상충되는 거 아니냐? 이게 있어.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친일 반민족 행위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모든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해서 이장의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자, 꼼꼼하죠? 문제될 것들을 전부 다 잘 해결해 놨어요. 이런 부분들.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현충원 친일파 파묘 필요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대한민국 바뀔 수 있죠. 자, 민족 정신이 살아야 돼. 민족 정신이. 근데 지금 친일파들이 권력을 잡았잖아. 이게 뭡니까? 친일파들이 창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한다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반일 감정 뭐 이러면서 또 시비 거는 애들이 있어요. 권력 잡으면 이거 해야죠. 법안도 내고 통과도 시키고 이거 거부권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친일파 수장인데 거부권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계속 해야지. 권력 잡으면 이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민족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 청산 좀 하자. 지금 김성태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말을 맞추고 검찰은 조작을 하고 왜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음 차기 대선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도 왜 이럴까? 민주당은 청산을 안 하니까, 보복을 안 하니까, 친일파들이 왜 다시 득세를 할까요? 청산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너무 가슴이 아픈데 상대를 사람으로 봤다.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대통령 되면 뭐 할까? 일단 조지고 봐야지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애들이 그 언론이 거품 물고 그러거나 말거나 싹 하고 법 만들어서 우길기 부산에 막 걸고 이런 애 있잖아. 법적으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근거도 만들고 민족 반역자들이 창피해서 길거리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만들고 힘 있을 때 해야 될 거 아니요. 안 하니까. 정권을 잡아도 보복하지 않으니까. 짓밟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계속 기어나오는 겁니다. 힘 있을 때 싹 다 모가지 날려보세요. 얘네들 이렇게 못 기어나온다니까. 대세 기울었다 그러면 이미 민주당 쪽으로 들러붙는 애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지지율 20% 이런 상태에서도 윤석열한테 빌붙어가지고 막 하려는 애들이 아직도 있다는 건 뭡니까? 민주당은 힘 가져봤자 보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검찰의 저 기소 정권 바뀌었을 때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검찰을 어떻게 했어요? 힘으로 다 잘라버리고 조작수단 애들 다 쳐내고 한명숙 총리 건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 때 해결 못했잖아요. 그리고 세월호 진실 밝혔습니까? 못했잖아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도 잘 살렸고 세계적으로 선방하고 코로나도 너무 잘했고 잘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왜 힘을 가지고 힘을 제대로 안 썼냐? 이거 아닙니까? 왜 기재부 장관한테 질질 끌려다니냐? 아니 제왕적 대통령이라며 문재인은 도대체 무슨 대통령 힘이 이렇게 없냐? 그래서 윤석열까지 대통령 되는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이게 불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힘이 있으면 쓸 것 같으니까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친일파 파묘 힘 있을 때 뭐 사회적 논란이고 국론이 분열되고 나발이고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파내봐. 난리 났다 쳐. 파냈어. 정권이 바뀌었다. 다시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 쟤네들은 집어넣으려고 했지. 그건 또 그 나름대로 반대가 또 붙을 거 아닙니까? 싹을 도려내야지 힘을 쓰고 제발 권력을 주면 정의롭게 쓰라고. 지금 민주당에 우리가 힐링되는 이유가 뭡니까? 법대로 한다 아닙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이 법대로 안 했어. 법이 있고 다수당 180석 줬는데 21대 이렇게 안 했어.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열차 출발한다. 탈려면 타고 말려면 우리끼리 간다. 뭐가 문제야? 역풍 붑니까? 역풍 안 불잖아요. 이게 옳다. 사람들이 시원하게 생각한다고. 파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면 이대로 하면 됩니다. 법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한번 보여줘야 얘네들이 깨갱하고 언론도요. 한번 보여줘야 안객입니다. 강약 약강.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 강해요. 김대중 정권으로 바뀔 때 조중동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도 보복을 안 했어.
노무현도 안 했어. 검찰 자정 능력을 가져봐. 착각했지. 문재인 정부도 안 했어. 이재명은 하라는 거야. 제발 조중동 싹 다 털고 불법 있으면 다 처벌하고 우리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 그거라고요. 힘을 정의롭게 다 쓸 것만 같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었으니까. 근데 22대 민주당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 역풍이 어딨어? 사람들 다 좋아해. 역풍 없어요. 자, 이런 와중에 언론들이 국민의힘 걱정에 좌불안석이에요. 상임위 불참 국민의힘 진짜 딜레마.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국민의힘이 15개 당내 자체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상임위 불참하는 대신 자체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민생 등 현안을 챙기겠다는 거다. 뭔 수로 현안을 챙기는데. 자, 국민의힘은 15개 특위를 하나둘씩 가동하기 시작했다. 다만 눈에 띄는 게 없어. 자체 특위는 입법권이 없어 한계성이 뚜렷해. 결국엔 공식 상임위에서 논의돼야 되고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지만 다 가능한 거야. 그리고 15개 특별위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뭘 하려는지 보이질 않아. SBS가 걱정이 많아요. 상임위 불참을 선언한 국민의힘이 더 걱정해야 될 분은 따로 있는데 국민의힘이 21대 국회에 주도했던 법안 혹은 국민의힘이 절대 반대할 수는 없는 법안을 민주당이 상정하고 의결했을 때 이러한 법안이 민생 법안이거나 비쟁점 법안이면 국민의힘 난처해질 거 아니냐. 21대 국회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된 바 있다. 해당 법안들은 당시 여야 환노위 의원 사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이야. 이견이 없는 거라는 거죠.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요거 모성보호 3법이라고 부른다는데 여기는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지원 확대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뭐 대기업들 한정이겠지만 이거는 국민의힘도 다 한 건데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 민주당이 쭉 몰고 가서 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제2요구권 해주세요라고 건의할 거야? 이거는 국민의힘도 합의하고 국민의힘이 주도한 것들도 있는데 어떡할 거냐. 그리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이것도 윤재옥 홍익표 원내대표가 법안 의견차를 거의 좁혔어. 민주당보단 국민의힘 쪽에서 고준위법 처리에 더욱 공을 들였어. 원자력 관련 시설이 영남 쪽에 더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더 쓴 법이라는 겁니다. 고준위법의 소관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준서벤처기업위원회. 아이씨 뭐 이렇게 길어. 이거 국민의힘 거거든. 근데 지금 상임위 위원장 7개 맞지 않겠다고 하면 이것도 민주당이 가져갈 거란 말이죠. 그럼 민주당이 특별법안을 역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국민의힘 어쩔 건데 자기들이 통과시키기 위해 공을 들인 법안인데 정작 모든 공이 민주당에게 돌아가게 되면 어쩔 건데 SBS는 지금 걱정이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이미 21대 국회 막바지 연금 개혁안 합의 처리를 국민의힘에 역제안하면서 허를 찌른 적이 있다. 국민의힘을 당황시킨 바 있다. 언론도 이게 허를 찔렀다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을 위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생각하면 그래 조금 양보하더라도 이거라도 통과시키자라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언론에서도 국민의힘도 어떻게 생각해? 허를 찔렸다. 국민의 안중에도 없다는 거 아니야. 안중에도 없다는 거 아니야. 기자도 이런 식으로 써요. 국민의힘 쪽은 국민이 안중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허를 찌른 적이 있대. 국민의힘이 당황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당황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초반에도 이러한 역제안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 SBS 지금 걱정이 태산인데 국민의힘이 차마 반대할 수 없는 법안 처리를 추진해 명분과 실리를 챙기려 할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쟁용 법안이 아닌 민생 법안을 챙긴다는 점에서 입법 독재란 비판을 피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어쩔 거야 국민의힘 이러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18개 상임위 다 내주자, 결기를 보여주자, 무슨 법안이든 대통령 제2요구권 건의하자, 장애투쟁이라도 하자 등 주장이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작 여야 이견 없는 민생 법안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국민의힘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딜레마를 풀어야 된다. 국민의힘이 너무 안쓰러운가? 뭐 어쨌든 민주당한테 전략을 가르쳐주고 있네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전략 투지 역할 다 잃었다. 국힘 없어도 되는 여당 되나. 이거 제목이 더 자극적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원래 제목이 뭐였냐면 전투력을 잃은 뭐 이러더니 시위 현장에서 잡담만 하더라. 타이틀이 뭐 대충 그런 내용이었어. 근데 국민의힘에서 항의가 있었는지 이렇게 바꿨습니다. 전략 부재
당내에선 연일 의총만 소집하면 뭐하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수도권 중진 의원은 당 지도부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로텐도홀에서 조를 짜고 농성하고 돌아가면서 의성질 앞에서 피켓 시위하는 등 이런 대응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 얘기가 없다. 당 지도부 도대체 뭐하냐. 그리고 상임위에 무조건 안 들어가는 게 상책인지 의문이다. TK 재선. 7개 상임위는 받고 실리라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PK 초선.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원내 지도부는 여전히 최상병 특검법 등을 다룰 법사위 사수에 매달리는 모습.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런저런 조건이 있으면 법사위를 내놓을 의향이 있는지 민주당에 물어봐달라. 네가 물어보면 되잖아. 취재들한테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총선 참패 후 수직적 당정관계 개선을 다짐한 게 불과 2달 전인데 용산을 위한 특검 방어에만 집착하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게 아니냐? 비판이 내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권 관계자가 민주당의 강성 독주는 총선 참패로 일찍이 예고된 일 아니냐. 2달 가까이 뭐 했냐. 국민의힘은 내부 권력 투쟁에만 몰입하다 대형 참사를 맞은 꼴 아니냐. 국민의힘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얘네들은 정치 철학을 함께하는 정치 결사체인 정당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회사 같은 거예요. 이익 관련된 이익으로 뭉친 이익 집단입니다. 파티가 아니라 컴퍼니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익이 안 되는 사람들은 등을 돌립니다. 쉽게 등을 돌려요. 여기는. 그래서 100% 분열이 일어납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아. 왜냐? 당분간 총선 없죠? 총선 없어요. 공천권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죠? 다음 공천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부에서 분열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윤석열 지키다가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윤석열이 나한테 줄 것도 없는데. 이번에 최상병 특검을 반대하면서 쓴 카드가 뭐냐? 마지막 남은 공기업 요런 카드였어요. 그래서 낙선자들과 낙천자들 달래면서 이 카드를 딱 쥐고 있었어. 왜냐면 임기가 끝나서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을 안 하고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까지 다 썼네? 자, 이제 윤석열한테 나올 게 뭐가 있나 보자. 없네? 윤석열 지지하면 지지율만 떨어지고 지역 주민들 싫어하는데 없어! 윤석열을 지킬 만한 이제 동력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경제는 박살나고 있죠. 민심은 흉흉해지고 있고 지지율도 박살나는데 내가 윤석열 지킨다는들 나한테 떨어질 떡고물이 없네? 바로 등 돌리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이야 22대 국회 출발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일어납니다. 예, 일어나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동훈이 지금 스물스물 기어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여러 가지 이익관계. 자,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가 엄청 치열해요. 왜 그러냐면 지방선거의 공천권 돈이 되거든. 이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되면 돈이에요. 지방선거, 시의원, 구의원, 공천권, 기초의회 그거 다 국회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납받고 이런 사례들 계속 걸리잖아요. 계속 걸리잖아. 다 돈과 이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그래서 전당대회가 치열한 거예요. 민주당은 당권을 잡아서 내가 정치적인 무언가를 해보겠다. 개혁을 해보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 국민의힘은 그런 건 없어. 이해관계. 국민의힘의 사무총장. 이 곳간 운영하는 게 사무총장이잖아요. 사무총장을 내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네. 그리고 많은 당직자들 내가 임명할 수 있네. 핵심 당직 같은 경우는 돈이 그래서 국민의힘 당권은요 꽤 짭짤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들어가면 치열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분열할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중앙일보는 전략이 없는데 투지도 없더라.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야당 폭주가 이어진다면 108석인 우리로선 당연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당이 본회의를 강행한 지난 10일 로텐더월 규탄대회에서 웰빙 정당의 민낯을 고스란히 노출한 황당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거는 중앙일보 기자가 봤을 때 빡친 거야.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지? 국민의힘 저놈들은? 국회의장실 앞에서 출입문 봉쇄를 논의하던 국민의힘 몇몇이 직접 나서는 대신 현장을 지켜보던 기자들에게 당신들이 여기 문을 잘 지키라.
의장이 못 나오게 하라 수차례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기자들한테 일을 시키네? 황당한 거야, 기자들 입장에선. 같은 시각 홀 바닥에 앉아 초선과 잡담을 이어가던 중진 의원은 취재진이 등장하자 여기서 이빨 드러내고 웃다 카메라에 찍히면 큰일 난다. 피켓으로 얼굴을 가리기로 했다. 열받지. 이게 기자가 빡친 거잖아. 투지상실. 어이가 없다. 니들은 진짜 답도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봤을 때. 이 기사를 쓴 사람은 굉장히 감정이 실려있지. 한심합니다. 한심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중앙일보 기자가. 역할 소멸. 민생 챙기기 위해 상임위 대신 자체특위를 가동한다. 이게 집권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 방어 논리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을 논의하기로 했던 외교안보 특위, 자체특위를 만들었는데 외교안보 특위를 하기로 했는데 원내 사정으로 첫 회의를 열지도 못했대. 그리고 종부세 개편 폐지 논의했는데 아무 결론 없이 종료됐어. 위원장인 송원석 의원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법 제정 개정은 절대 우리 뜻대로 하는 건 아니다. 당연히 야당과 상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특위를 만들어서 뭘 논의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역할도 없다. 니들이 뭔데, 여당인데 뭐 하는 짓이냐. 애당초 입법권이 없는 특위에서 자기들끼리 국정을 논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냐. 당내에서는 21대 막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연금개혁 주도권을 뺏겼던 것처럼 22대 국회 내내 야당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 이미 용산과 야당만 있고 국민의힘은 없어도 되는 여당이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언론에서는 국민의힘 상황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죠.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심 그 자체. 그럼 국민의힘이 이대로 그냥 쭉 이렇게 무기력하게 갈 거냐. 당내에서 윤석열과 각 세우는 인간이 나오죠. 무조건 나옵니다. 사실은 이준석은 국민의힘 내에서 그걸 하고 싶었는데 너무 처절하게 짓밟혔어. 쫓겨나고. 그래서 개혁신당을 차려서 망하는 듯 하다가 살아났네. 근데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준석은. 그래서 국회의원 맛만 봤다 그래서 맛삼중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허위사실 유표, 너무 빼박 허위사실 유표가 걸려있거든요. 역풍 안 불잖아요. 법대로 하니까. 세게 나가니까. 언론도 입법 독주니 뭐니 이런 얘기 막 하다가 민주당이 계속 세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언론도 민주당 까는 강도가 서서히 줄어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민주당 지금 분위기로 정권 잡으면 다 조지겠는데 이 느낌이 딱 오면 몸살이는 인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 힘을 써야만 됩니다. 그래야 저 나쁜 놈들,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기들 기득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놈들이 알아서 기어요. 그러려면 지금처럼 민주당은 주어진 권한을 100% 활용해야 돼요. 쓸 줄 알아야 돼요. 21대가 왜 망했냐? 검찰개혁 왜 못했냐? 윤석열이 왜 대통령이 됐냐? 민주당이 썩어 빠져 있어가지고 180석을 들고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낙연이 당대표일 때 뭐 했어? 엄중하게 바라만 본다 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근데 22대 국회 딱 들어가자마자 뭐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 바랬던 법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고.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전부 다 쓰고 지금 상임위 열어서 정부 관계자 부르는데 지금 안 와. 안 오니? 경고했어. 또 안 오면 그때는 법대로 간다. 한 놈 걸리게 보여주면 돼요. 바로 법적 대응하고. 이거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기 때문에 봐주고 뭐하고 할 건덕지도 없어.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공무원 한 놈 두 놈 딱 조져놓으면요, 언론도 바뀌고 공무원들도 바뀝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 개판으로 망가지고 있으니까 제일 센 처분이 뭐냐고요? 공무원 자격 박탈이에요. 그냥 국회법 위반. 보통 벌금형 같은 가벼운 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뭐 이렇게 해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면 공무원 잘리진 않습니다. 근데 국회법은 벌금형이 없어. 그럼 뭐예요? 바로 잘리는 거예요. 국회가 국회법에 근거해서 공무원에게 자료 요청을 하거나 출석을 요청하면 와야 되는데 안 왔다? 법대로 하면 공무원 잘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럼 왜 안 했냐? 너무 심하지 않아?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아? 민주당도 그래 왔으니까, 관행대로 해왔으니까. 제가 예전에 김용민 의원을 만났을 때 물어봤단 말이에요. 직접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아니, 국회에서 거짓말하고 이러면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와서 계속 거짓말하고 하는데 왜 이거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근거가 없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있대요, 다. 그럼 왜 그걸 안 쓰느냐?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걸 써야죠. 민주당이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다니까. 우성호 같은 애들이 바글바글하니까.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세게 하면 역풍 불어.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이 소수가 이거 법대로 처리하자 다 막아서는 거예요. 우성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막아서는 거예요. 의원들이 다. 그렇게 세게 하지 마. 너 혼자 그렇게 나대지 마. 만약에 법에 정해진 대로 민주당이 그 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깨갱하고 언론들도 슬슬 몸살이고 민주당 까는 거, 이재명 까는 거 슬슬 분위기 바뀔 수 있다니까요. 이 정권 다음은 무조건 민주당이다. 근데 민주당 정권 잡으면 가만히 안 놔둘 것 같다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알아서 기는 놈들 나오기 시작합니다. 확실해요. 제발 좀 쓰세요. 힘을 쓰면 상황 바뀌는데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잖아. 우리는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한 번도 보지 못한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상황에서 민주당 하는 거 보면 좀 위로가 되죠.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저 비겁한 놈들은, 비굴한 놈들은 민주당한테, 민주정부한테 개기지 않습니다. 밟아줘야 돼.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정의롭게 쓰란 말이야. 역풍 타령하지 말고. 역풍 불긴 개코가 보니 너무 잘 돌아간다 이 씨부레.